오늘은 다이소 스킨케어템을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기능성 제품들과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들 중에서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제품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꼭 필요한 제품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피부 타입별과 어떤 피부가 썼을 때 훨씬 더 효능감을 느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꼭 필요했던 제품들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CMP의 카밍 스파 젤입니다. 이 제품은 국소부위에 쓰는 그러한 제품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 제품 안에는 레티날, 그리고 라하와 바하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할 때는 모공 케어에 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품이기도 할 텐데요. 이걸 라하가 해주는 역할은 모공이 막히지 않도록 모공 입구를 깨끗하게 쓸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바하가 모공을 위해서 해주는 역할은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피지 같은 것들을 쑥 빼주는 것이 바로 바하, 살리실릭 애시드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레티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공 벽을 좀 튼튼하게 해서 더 늘어나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레티날, 라하, 바하 이 세 가지의 조합은 참 좋은 조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어떤 피부가 썼을 때 더 효과를 본다라고 할 수 있냐면 당연히 지성 피부나 트러블이 좀 올라왔거나 그리고 모공이 이미 나비조이나 이런 데 좀 많이 퍼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싶을 때 쓰셔야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제품의 바하의 함량은 알 수가 없겠지만 바하 자체가 피지를 말려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성 피부나 노화된 피부가 썼을 때는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20대나 30대 초반에 쓰셨을 때에 훨씬 더 만족감 있게 쓰실 수 있고 피지 분비가 좀 더 많아지는 계절에 쓰셨을 때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레티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녁 때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모공이 고민이거나 트러블이 올라왔다라고 할 때 국섭 우유의 면봉으로 콕콕 찍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A솔루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두 가지 층으로 분리되어 있지요. 꼭 흔들어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은 층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분홍색 부분을 쿡 찍어서 스팟 제품으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후기만 봐도 효과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후기들이 참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 제품 안에는 칼라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9%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깔려있는 이 분홍색 부분이 바로 칼라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미 칼라민이라고 하는 성분은 과거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었지요. 칼라민이 피부에 어떻게 도움을 주냐면 트러블이 올라왔거나 붉게 올라왔거나 홍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칼라민 성분을 함께 쓰시게 되면 붉은기도 진정을 시켜주면서 트러블이 올라온 것을 빠르게 진정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바를 때는 약간 예전에 그 수두약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색상으로 되거든요. 근데 여드름이 올라와서 여드름균 같은 거를 빨리 없애고 싶어 라고 할 때 이런 제품들을 쿡 그대로 찍어서 얼굴에다가 바르게 되면 빠르게 여드름이 좀 진정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다음은 본셉에서 출시된 비타민C 앰플인데요. 이 앰플은 별도로 동결 건조된 비타민C를 따로 제재를 두었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본품과 같이 섞어서 쓰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형 자체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완전히 물 같은 비타민C 제형은 아니고요. 약간 앰플과 같은 뭔가 약간의 점성이 있는 듯한 그러한 제형의 비타민C 제품입니다. 3%의 아스코빅 애시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C의 함량이 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순수 비타민C를 입문하는 그런 20대 초반인 친구들, 10대 청소년들도 한번 써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순수 비타민C 함량을 10%, 15% 이렇게 쓰는 게 좀 두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러한 제품들, 너무 비싸지 않은 제품들로 입문해 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순수 비타민C를 피부에 바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의 루틴 중에서 절대로 빼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산화가 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순수 비타민C를 바르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점점 더 맑아지고 우리가 오후가 돼서도 피부가 좀 칙칙하고 더 좀 생기가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타민C를 영양제로서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피부 표면까지 다다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능한 순수 비타민C는 바르시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은 피부과 전문의들도 항상 추천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클리덤이라고 하는 수분 크림인데요. 출시 직후에 SNS 대란템이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제품 안에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이 1%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늘 콜라겐이 나올 때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피부 표면에 콜라겐을 바른다고 해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이 더 많아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수분 크림을 바른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콜라겐을 접근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안에는 17가지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 속의 수분 탱크를 잘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미노산이었지요. 사용감 자체는 굉장히 얇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바를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너무 무겁지 않은 수분크림을 찾는다라고 할 때는 이 제품으로 가볍게 시작해보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내시픽 화이트닝 크림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클리덤과의 차이점은 이 내시픽 제품은 나이아시나마이드가 5%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화이트닝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약간 수딩겔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왜 홈케어 기기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뭔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수딩젤이나 알로에 겔보다 조금 더 나은 성분이 들어간 걸 쓰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드실 때에 나이아시나마이드 5% 들어간 이런 수딩겔 같은 거 쓰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기기와 밀착됐을 때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도 나이아시나마이드 5%가 함께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멜라닌이 확 올라오는 것을 차단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니까 기기 관리하시면서 맑은 피부로 좀 관리하면서 중간 단계를 뭔가 의미 있는 걸 좀 쓰고 싶다라고 할 때에 내시픽 화이트닝 크림 쓰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 크림 자체로만 쓰시게 되면 약간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약간 겉도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알로에 겔 같은 거 바르고 기기 관리하시면 씻어내야 되잖아요. 이 제품은 씻어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좀 가볍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마무리로 크림 바르시고 주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닥터 CPU라고 하는 보습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딱 보자마자 니베아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제형입니다. 이 제품의 전성분을 보면요. 시어버터가 5% 정도 들어가 있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미노산도 17가지가 잘 들어가 있어서 보습 4대 성분을 잘 채워준 그러한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가 만족하실 만한 그러한 크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크림으로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향이 좀 있기 때문에 향에는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쫙쫙 늘어지는 더 페이스샵의 오버나이트 마스크였습니다. 이 제품 안에는 어떤 특별한 성분이 들어갔다라기보다는 마지막 단계에서 피부를 제대로 덮어줘서 뭔가 스파 같은 역할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은 피부가 좀 뭔가 건조해지는 것 같고 이제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뭔가 쩍쩍 갈라진다 라는 느낌이 들 때에 제품 자체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듬뿍 바르고 주무셨을 때 다음날 좀 촉촉하게 피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디필 모델링 팩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한 제품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모델링 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쓰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제품이었는데요. 왜냐하면 1제와 2제만 잘 섞으셔도 그대로가 바로 모델링 팩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제품은 빨리 굳어지는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펴서 바르시기에 좋고요. 별도의 다른 도구가 필요 없이 여기 자체에 주어진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게 있어요. 제품을 담아놓는 플라스틱 자체에 짜서 그대로 얼굴에 덜어서 쓰시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모델링 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랐을 때 왜 뚝뚝뚝 물 조절 잘못하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피부에 촥 밀착되면서 전체적으로 발려지기 때문에 항상 모델링 팩을 바르실 때는 그 전 단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앰플이나 세럼 같은 것들을 두둑히 바르시고 그 앰플이나 세럼이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게끔 모델링 팩으로 확 덮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앰플 같은 것들을 잘 도포를 하신 다음에 모델링 팩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자마자 느껴지는 그런 시원한 쿨링감 때문에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모공을 좀 꽉 조여주는 그러한 느낌까지 들기 때문에 훨씬 더 개운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안에는 병풀 추출물뿐만 아니라 병풀 정량 추출물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병풀 추출물이 피부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들은 물론 여드름이나 트러블 같은 것들을 좀 눌러주는 그러한 역할도 같이 하지만 병풀 추출물이 피부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는 역할들은 재생의 역할도 함께 합니다. 그렇지만 모델링 팩은 피부에 스며드는 그러한 제품이 아니라 피부 위에서
덮어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병풀 추출물에 대한 것을 좀 더 제대로 느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병풀 추출물에 들어가 있는 앰플 같은 것들을 바르시고 나서 이 모델링 팩을 바르게 되면 좀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당 3,000원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3,000원 정도 가격에 내가 제대로 피부 위에다가 스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좀 관리해보고 싶다. 라고 할 때에 너무 큰 돈 들이지 않고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회사인데요. 메디필에서 출시한 기미 앰플입니다.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주요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트라넥사믹 애시드 그리고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마도 미백 기능성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2%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라마이드와 같은 성분들도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입문자가 처음으로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제품으로 시작해보셔도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다이소에서 구입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한 미용 도구, 소도구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맨 처음은 태그에서 출시한 브러쉬인데요. 이런 브러쉬들 왜 이렇게 쓸어주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해주고 싶을 때 이 태그 브러쉬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면적 자체도 넓고 솔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부드럽게 잘 발려집니다. 그래서 솔에 항상 뭔가 묻힐 때는 꼭 털어서 쓰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쓸어주거나 아니면은 요런 볼터치 같은 거 요렇게 해주실 때 요런 솔들이 잘 유용하게 활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태그에서 출시한 다른 그런 붓들 중에서 요런 제품들도 너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볼을 좀 쓸어준다거나 콧등 같은 것들을 좀 쓸어준다거나 할 때 너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왜 아이섀도우 할 때 여러 가지 붓, 물론 좋은 피카소 같은 붓들도 많지만 이런 브러쉬로 섀도우 같은 것들을 칠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메이크업 되게 소면봉인데요. 저는 요거 보고 아주 가려운 부분을 잘 캐치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조그만 면봉인데요. 요거 메이크업 수정할 때에 예를 들면 뭐 마스카라가 뭉쳤거나 라고 했을 때 요렇게 조그만 걸로 싹 떼어내거나 긁어내면 딱이겠다는 생각이 들 때 요렇게 조그만 게 너무나도 유용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손톱 아래를 뭔가 좀 깨끗하게 하고 싶다거나 아주 얇은 부위에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라거나 할 때 이 면봉이 너무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면봉보다 훨씬 더 작은 헤드이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면봉이라서 이 제품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은 스패츌러 밀착 납작붓인데요. 요거 있으시면 왜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 같은 거 쓸어주거나 그럴 때 너무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싼 브러쉬 같은 거 굳이 쓰지 마시고 이렇게 중간에 똑 잘 부러지기도 하니까 이 제품을 쓰실 때는 좀 부드럽게 쓸어가면서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 쓸어주거나 아니면은 팩트폼 같은 거 쓰실 때 이런 것들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잘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이 세 가지 소도구들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의 스킨케어 제품들을 쫙 알아봤는데요. 진짜 요즘에 다이소 너무너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가심비까지 잘 맞춰주는 제품들이 많아지니까 소비자인 저희들도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요거 하나는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